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네이처셀 여러분들 뭐 주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솔직히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유튜브에 네이처셀만 검색해 보셔도 굉장히 많아요, 영상들. 그래서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차트에 대한 이야기 크게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네이처셀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 행동적인 퍼포먼스죠.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딱 보이죠. 외국인 기관 금투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투신도 오히려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파는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도 뭐 물량은 적지만 일단 파는 부분들이 없어요. 개인만 일단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 메이저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오히려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리고 주가가 생각보다 또 빠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들,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 포인트는 제가 총 4가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제가 워낙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의 모멘텀, 그리고 뭐 핵심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의 골격을 좀 뼈대를 크게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알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에 대한 플랜을 짜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 역시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조인트 스텝은 꼭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FDA 미국 임상 3상 진입 계획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를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줄기세포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임상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동시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네이처셀이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은 뭐죠? 그간 말로만 했던 부분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바스코 스템이죠. 제가 그간 영상에서는 조인트 스템이랑 신사업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근데 바스코 스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스코 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개발 단계, 진척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 역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인프라 자금 집행의 균형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큰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 뭐, 줄기세포 테마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건 아니죠. 자, 이 회사의 스토리가 결국엔 하나의 임상 기대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실제로 여러 카드를 꺼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전에는 말만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슬슬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공략 구조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카드들을 꺼내 가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부분들의 중간에 현금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작년 재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려 하는 그런 수순의 단계를 좀 밟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사실 시장이 네이처셀을 볼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뭐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조인트 스템입니다. 이게 사실 중심축이었어요.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미국 FDA 신속 심사 트랙, 이게 작년 11월에 EOP2 미팅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삼상 진입 추진이라는 그 흐름에 지금 타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건 여전히 이 회사의 뭡니까? 중심 축이자 파이프라인으로 딱 낙인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바이오에서는요, 미국 삼상은 단순한 다음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삼상 이후에 상업화 확률을 본격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이오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방석에 앉냐,
못 왔냐, 그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 구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건덕지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주가를 또 뺄 만한 이유도 딱히 없다라는 겁니다. 왜? 기대감은 굉장히 많아요. 기대감은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한 가지 또 뭐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네이처셀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죠? 조인트 스템 하나만 일단은 들고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또 추가를 했냐? 바스코 스템까지도 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스코 스템을 또 추가를 했는데 또 뭘 추가했습니까?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신사업까지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 뼈대 구조인 조인트 스템은 중앙 핵심 축으로 두면서요. 그 사이드에 바스코 스템을 두고요. 또 그 사이드에 신사업을 두는 겁니다. 줄기세포, 이 장기 보관 사업. 이걸 둬가지고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쭉 나아가면서 바스코 스템이 뒤에서 조인트 스템을 같이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속도가 늘어질 것 같으면은 중간에 연료 주입을 신사업으로 넣어주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역할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이처셀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양상들이 확실하게 딱 보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스코스텐 같은 경우는 중증 하지 허혈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죠? 스토리가 한 단계 더 확장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사실 팩트는 대부분 네이처셀을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 이야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면 한때는 또 기대도 굉장히 많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또 기다린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게 스토리만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솔직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바이오 종목에서 미국 임상 그리고 FDA 신속 트랙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기대를 했다가도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뭐가 생기죠?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결국엔 답을 못 찾은 경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단순 기대가 아니라 구조가 다시 노출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이트 스텝 옆에 적어놓은 것이 미국 3상 진입 계획에 대한 일정 부분들, 즉 FDA 심사 트랙 이 활용 이력이 일단은 있었고요. 작년 11월에 EOP2 미팅을 거쳐갔고 미국 3상 진입 계획이 다시 언급이 되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장은 이것을 국내 임상 스토리가 아니라 미국 상업화 레이스 테마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앞전에 말씀드렸던 바스코 스템 개발 본격화라는 거죠. 결국 희귀, 중증 질환과 그리고 미충족 의료 수요 영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신속 트랙을 조인트 스템과는 다른 각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 그 추세로 지금 네이처셀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첫 번째로 관절염 타깃인 이 조인트 스템과 그리고 두 번째 희귀질환 타깃인 바스코 스템 이 두 개의 미국화가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진 구조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그래서 정리를 한 투자 전략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투자 전략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스토리를 먼저 반영할 수는 있겠죠. 다만 재평가가 이어지려면요, 결국에는 조인트 스템의 삼상 진입 가시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스코 스텝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 진척
단계, 그리고 인프라 자금 집행의 균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만 보면 절대 정리가 되지가 않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보고서 자료를 보냐 안 보냐, 그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또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네이처셀이 지금 미국 임상과 허가 옵션 상업화 구조 관점에서 냉정하게 어떤 식의 전략을 잡고 있는지 그걸 정리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이트 스템과 바스코 스템을 포함을 해서 미국 상업화 구조를 정리한 투자 전략 보고서를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 문자로 제로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참고를 하셔도 된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데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전혀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이 바스코스텐 같은 경우는 중증 하지허혈, 이게 당뇨나 혈관 질환, 말기 환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단 위험이 매우 높고요. 이게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의 공통점은 굉장히 명확해요. 환자 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환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반대로 뭐죠?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DA가 신속 심사 혹은 가속 승인 트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요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왜? 환자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약물을 쉽게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공략을 해서 미층적 의료 수요가 큰 구간이다 보니까 FDA 입장에서도 신속적으로 심사를 해서 빠르게 기술력만 입증이 되고 효과만 나오면요, 가속 승인 트랙을 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네이처셀이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스코 스템은요, 조인트 스템처럼 대중적인 적응증은 아닙니다. 희귀 중증 질환을 통해서 빠른 허가 경로를 노릴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파이프라인을 같이 놓고 보면요, 네이처셀의 전략은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요, 조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규모가 큰 적응증에서는요, 장기적인 상업화를 노리는 축으로 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바스코 스템은 뭡니까? 중증 희귀 질환을 통해서 미국 규제 트랙을 빠르게 통과하려는 축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뭐죠? 솔직히 조인트 스템이나 바스코 스템 즉 하나만 성공해도 의미가 있지만 둘을 병렬로 굴린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리스크가 분산이 되면서 기회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 네이처셀의 가장 또 큰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미국 줄기세포 캠퍼스 GMP 인프라 구축 그리고 최근에 차익 확대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자금과 인프라는요, 결국 말로만 미국을 간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회사와 실제로 만들고 그리고 공급을 하려는 회사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리스크가 또 없는 것은 아니죠.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자, 임상과 허가가 혹시라도 지연이 될 경우에는요, 인프라는 당연히 뭘로 됩니까? 비용 부담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만 보고 솔직히
그간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그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매우 또 큰 구조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변동성을 또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격적으로 나아가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걸 이제 네이처셀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마 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지금 네이처셀을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조인트 스템 미국 3상, 즉 미국 3상 진입 일정이 실제로 구체화가 되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개발이 계획 수준을 넘어서서 임상과 규제 단계로 진입을 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거겠죠.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금 집행과 재무 부담이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사업을 내놨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볼 때는 캐시플로우를 충족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일단은 아이템을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 장 보면서 진짜 생각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굉장히 잘 가고 생각보다 코스닥 많이 못 가요. 근데 막 내 종목은 또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막 다른 종목들은 막 굉장히 많이 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로봇 장 초반부터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 장 보면은 아 이제 뭐가 정말 오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자주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못 보면은 이미 막 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뒤늦게 들어가면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대부분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고점 매수, 조정 구간에서 물림. 그러다가 손실만 또 누적이 되고 이게 결국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서라기보다는요. 뭡니까? 이거예요. 확고한 관점이 없이 따라간 결과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미 다 알려진 종목들 물론 좋죠.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 잘 잡으면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은 만큼 이미 많이 다 알려진 종목들 위주가 아닌 재료가 확실하게 있고 수급, 즉 메이저들이 이미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든지 모아가고 있는 그런 휘둔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적인 전략 반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들 움직임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않아야 결국 뭡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요, 수익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출발점과 마지막 점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확고한 관점으로요, 선별을 하는 부분들, 그건 결국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관점으로 제가 선별을 한 히든주 종목들은요, 제가 따로 별도로 텔레그램에서도 정리를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요, 여기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2794-1584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그냥 문자만 딱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요, 종목이라고 문자 들어온 거 다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현재 보고 있는 히든주를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도움을 받아보셔도 정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네이처셀은요, 지금 뭡니까? 한 방짜리의 임상주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적응증, 즉 조인트 스템과 중증 희귀질환, 바스코 스템을 동시에 두 카드를 들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캐시플로우를 같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신작을 공략을 하는 구조로 스토리가 확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 결국 주가는 이 확장을 먼저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평가는 결국에는 임상 단계의 진척과 규제 트랙의 현실화에서 분명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네이처셀은 재작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들고 있는 카드 자체는요, 사실 중요한 카드는 두 개죠.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카드는 조인트 스템이라는 핵심 축이기는 하지만 바스코 스템이라는 중심의 서브 축이 하나 더 있고요. 또 거기에 하나의 엔진, 연료를 주입을 시킬 수 있는 신사업이라는 카드를 또 하나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순환 구조가 되냐, 이게 올해 안에 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네이처셀 입장에서도 올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투자자 분들이라면요, 아직은 기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부분들도요, 이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계속해서 네이처셀은 추가적인 이슈나 재료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말씀을 도와드릴 테니 그 점 역시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